안녕하십니까, 아꾼TV의 아꾼입니다. 오늘은 신형 코나 풀체인지 코나 D56 코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차량이 신규 공개되면 일정 기간 동안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기 마련인데, 이번 코나는 신기하게도 위장막 차량이 거의 포착되지 않아서 너무 뜬금없이 출시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장막 차량이 뜨면 차량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면서 출시될 때 실망 또는 환호로 반응이 갈리기 마련인데, 이번엔 기대를 할 틈도 없이 차량이 공개되었죠. 그래서인지 아니면 차량이 애초에 이쁘게 나와서 그런지 디자인적으로는 꽤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는 항상 보면 처음 출시하는 차량이 우와 하게 만들었다가 페이스리프트 때는 이걸 왜 사?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가 풀체인지를 하면 또 우와 하게 만드는 패턴을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은 전 모델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커졌습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전장 4205mm에서 4350mm로, 전폭 1800mm에서 1825mm로, 전고 1550mm에서 1580mm로, 축거 2600mm에서 2660mm로 변화가 생겼고, 1.6 터보, 2.0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4가지 라인업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먼저 차량의 전면부입니다. 기존 코나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한 모습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데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이 데이라이트가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최근에 출시한 그랜저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풀체인지 코나에도 같은 디자인의 데이라이트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스타리아나 그랜저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전면부와 데이라이트를 보았을 때 딱 떠오르는 차량이 있으실까요? 전 딱 떠오르는 차가 있었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컨셉트카 아이오닉 7 컨셉트카의 전면부가 떠올랐습니다. 전면부가 각진 듯 뭉툭한 듯 한 모습이 아이오닉 7의 컨셉트카 느낌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는 그랜저와 동일하게 매우 얇게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 엠블럼 역시 그랜저와 동일하게 입체감이 덜한 현대마크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전면을 보면 그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애매한 전기차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면부가 많이 막혀있는 모습인데, 아마 주행 중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가변식 에어 커튼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하단부는 시원하게 뚫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릴 양쪽에 있는 회색 부분을 보면서 차량에 굉장한 입체감을 주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적인 그릴과 하단 모습만 보니 뭔가 기아의 소울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 같은 디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데이라이트와 따로 분리되어 양쪽에 위치하고 있고, 스타리아, 그랜저와는 다른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헤드라이트 모습이 네모난 모습이었다면 미니 아이오닉 7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단에서는 사양등과 카양등, 하단에서는 깜빡이가 점등됩니다. 휠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19인치 휠 타이어까지 적용된 모습이고, 남아있는 휠하우스를 보니 21인치도 거뜬히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펜더는 기존 코나가 가졌던 입체적인 디자인의 플라스틱 재질이 적용된 모습인데, 등급에 따라 차체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적용 유무가 갈린다고 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입체감이 많이 살아있는 코나와 어울리지 않게 무난한 디자인이고, 옆 문짝을 보면 현대가 철판 접는 기술과 디자인 넣은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전면의 데이라이트와 동일하게 일자로 쭉 길게 뻗은 모습이고, 그랜저의 테일램프처럼 굉장히 얇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후면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전 모델 대비해서 굉장히 커졌다는 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깜빡이는 대로등과 분리되어 있는 하단에 위치한 등에서 나오고,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이전의 코나가 곳곳에 묻어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단부는 역시 입체감 있게 디자인했고, 머플러는 수도꼭지 형태로 디퓨저와 배기팁이 없는 모습입니다. 실내는 미니 그랜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센터 쪽에 위치한 버튼들이 물리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차량들이 센터 쪽 버튼들을 터치화시키고 있는데 금방 적응해 가긴 하겠지만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물리 버튼들이 편했던 게 사실. 코나에서는 아직 물리 버튼들이 많이 보여 하나의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충전기는 C타입이 적용되었고 그랜저와 동일하게 충전만 할 건지 차량과 연동도 할 건지로 나뉘어지며 옆에 위치한 C거잭의 커버가 굉장히 심플하고 활용도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 홀드, 주차 보조 버튼들이 있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는데 폴드 유저들이 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량의 키는 현대가 최근에 밀고 있는 현대 마크 디자인의 키가 적용되었는데 아직은 봐도 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컵홀더 역시 그랜저에서 극찬받은 것처럼 가변식 컵홀더가 적용됨으로써 공간 활용이 아주 잘된 모습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콘솔 박스와 팔걸이가 있긴 하나 콘솔 박스 전면 쪽이 뚫려 있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좋을 수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에는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인데 메모리 버튼이 따로 없어 보여 혹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버튼들은 깔끔하고 심플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고 계기판을 보니 또 욕을 먹을 것만 같은데요. 이 계기판 역시 OTA를 통해 나중에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터치감이나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역시나 우리나라의 성향에 맞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랜저와 동일하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조수석 글로브 박스 위에는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역시 이런 점은 소형 SUV라고 하더라도 SUV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브 박스도 공간이 꽤 여유로운 모습이고 시트가 너무나도 심플하게 느껴지는데 심플한 걸 좋아하는 제게는 디자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폭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느낌의 시트였습니다. 조수석에는 워크인 버튼들이 있는데 소형 SUV에도 적용된 모습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기어봉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이오닉 6를 시작으로 현대 차량들의 칼럼식 기어가 적용되고 있죠. 디자인은 그랜저 캘리그라피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 안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현대마크가 없어서 그런지 스티어링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오버해서 고급스럽다 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캘리그라피와 다른 점이 있죠. 그랜저의 경우 하단으로 이어지는 축이 두꺼워 하단에서 핸들을 잡기 어려웠었는데 코나는 일반적인 차량들처럼 얇아서 잡기도 편하고 돌리기도 편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2열에 탑승해보니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유가 생긴 모습이었고 송풍구가 있으면 감사해야 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플한 송풍구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2열의 충전기 역시 C타입이고 천하장사 소세지를 놓기에 딱 좋은 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2열에서 1열을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코나의 트렁크는 트렁크 용량 깡패라고도 불리우는 SUV의 명성에는 맞지 않은 아기자기한 트렁크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상단의 커버와 하단 스페어 타이어 통을 이용하면 공간은 좀 더 생겨나지만 엄청나게 여유로운 모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소형 SUV에도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풀체인지 코나, 디올류 코나 실차량에 대해 보았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2,400만원을 시작으로 풀업 기준 3,900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되어 조금은 고민되긴 하나 점차 올라가는 차량 가격들을 생각하면 아예 살 가치가 없는 가격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보기에 이쁘고 본인이 타기에 불편함이 없으면 본인의 능력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차 타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차량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꾼TV의 아꾼이었습니다.